뭐,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얘기했다가 전화번호를 어차피 태블릿 PC 같은 것들도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반 스마트폰도 그렇고 크기만 틀릴 뿐이지. 그래서 일반 데스크탑에 전화번호를 첫 번째는 유선 방식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선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떤 그게 뭡니까? 페이스북에서 인터넷 전화 제공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거론하면서 일반 어떤 스마트폰 또는 집에 유선 전화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면 실질적인 전화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쇼핑몰 만들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화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유튜브나 어떤 넷플릭스 방식으로 하루에 동영상을 갖다 40개 틀어준 방송이라고, 그래서 방송 채널 500개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공짜 방송 또 공짜 통신을 제공하고요. 뭐 외부 전화, 그 가입되지 않은 외부 전화 같은 경우는 따로 통신요금 부과하면 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가입자를 유치해서 무료 유료를 나누고요. 소비자 환경, 그런 이제 소비자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방식으로 동영상 올리면 그것을 이제 자기 홈페이지, 자기 블로그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광고를 유치하거나 상품을 홈쇼핑처럼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그때 결제 방식에 있어서 뭐 카드 번호도 좋지만 스마트폰만 갖고 있으면 어떤 각 은행이 있다, 은행이나 또는 카드 회사 같은 데도 있으면 스마트폰 번호만 있으면 카드 회사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카드에서 그 스마트폰으로 번호만 상대방도 이렇게 같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거나, 그래서 뭐 슈퍼 같은 데나 편의점에서 것을, 아니면 또 다른 기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카드 번호 이게 승인 요청을, 이렇게 결제 승인 요청을 하면 그 사람 핸드폰으로 전화 문자가 와가지고 그것을 예스 이렇게 치면은 결제가 되는 그런 겁니다. 카드도 되고요. 카드 방식도 되고, 그냥 일반 자신의 은행 잔고를 기초로 해가지고 은행 잔고에서 차감이 되어서 빠져나가는 이런 방식도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매우 획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카드 그 다음에 은행 잔고, 이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데스크탑에다가 제가 이렇게 인터넷선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터넷 전화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코드 번호, 그러니까 전화번호처럼 전화번호를 부여하자. 그래서 이게 코드 번호처럼 만들어도 되고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튜브 같은데 이런 거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구글에서 내가 찾은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때 전화번호만 기입하면, 뭐 지금 현재는 마우스로 해서 시작점과 끝점을 찍어서 그것을 문서로서 자신의 데스크탑에 또는 자신의 노트북, 자신의 어떤 태블릿 PC, 자신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고 싶다.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스마트폰과 제가 연결해가지고 갖고 다니는 그 프린터기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어떤 종이를 끼워넣는 롤러 기능과 이렇게 인쇄하는 기능, 딱 그 기능만을 갖고 있는 그 단순한 프린터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연결해 갖고 거기서 다운로드 받은 것을 바로 인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니면 스마트폰에 이렇게 사진으로 문서나 이렇게 어떤 자기가 어떤 사진을 찍었다 또는 동영상을 찍었다 그러면 편집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안에 있거나, 아니면 또 뭐 스마트폰 아니더라도 간단한 어떤 액정 방식의 어떤 그렇죠. 이렇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동영상, 사진,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액정 방식의 기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걸로도 프린터기를 출력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있는 이런 키보드 자판기를 없애버리고 지금 스마트폰에서 하듯이 액정 자판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 그 싼 거는 그렇게 하고, 약간 더 비싼 거는 마우스를 통합시켜서 마우스를 손가락 움직임으로 그냥 표현을 하고요.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똑같은 손가락 움직임이라도 기능에 따라서 틀리게 인식을 하는 이런 방식도 같이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이렇게 어떤 컴퓨터하고 TV가 결합되어서 방송과 인터넷이 이제 결합된 상품이 이렇게 그런 제품이 나오게 될 때 그때 이제 이걸로 유선이나 무선으로 이런 액정 방식의 키보드, 액정 방식의 어떤 무선 마우스 이걸로 가지고 또 이게 당연히 음성 인식도 되겠죠. 음성 명령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게 발전하면 주변의 모든 사물 인터넷, 뭐 TV뿐만 아니라 조명, 그다음에 현관문 비디오, CCTV, 또 스마트폰도 이 안에 탑재가 되고 스마트폰도 번호를 기록하면 거기다가 통신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인터넷 그 망을 통해서 통신 구조 또는 자체 통신망, 자체 이렇게 스마트폰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자체 통신망을 가질 수 있고요. 뭐 세탁기, 냉장고, 뭐 기타 보일러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기로 발전할 수 이와 같이 하시면 특히 삼성 같은데 LG 같은데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키보드 현재 있는 키보드가 아니라 현재 있는 리모컨을 적외선 방식 TV 리모컨을 적외선 방식에서 어떤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해서 내가 2층에 3층에 있다 할지라도 밑에 있는 1층에 있는 TV를 조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선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여러 개 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TV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방법. 이렇게 각 그 신호기마다 전파마다 각 다른 어떤 정보를 조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전파라면 그 안에 스마트폰이 10대 있다, 20대 있다.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현재는 지금 셋톱박스 아니면 나중에는 이제 컴퓨터 TV에 결합 나오면 TV에 직접적으로 전파가 작용되어서 거기서 리모컨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이제 로봇을 조작할 때도 사용할 수 있거나 드론 조작할 때 드론 같은데 군에서 사용할 때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가지고 여러 개를 가지고 사용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하거나 이런 방식도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또 드론 조작할 때나 어떤 워키토키 방식의 이렇게 스마트폰 얘기할 때도 복합 전파 두 개나 세 개나 뭐 어떤 몇 개를 썼는지 알 수 없는 서로 파형에 대해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서로 간에 전파 간섭만 없이 전파 이렇게 어떤 뭐랄까 이렇게 환자 부목되듯이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보다 멀리 보낸다는 거죠. 이 방식은 보다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 없고 수많은 전파를 창출할 수 있으며 두 개나 세 개는 뭐 거의 4개, 5개, 10개도 상관없어요. 수많은 복합 전파를 만들어서 통신하고 다른 통신 방식에 비해서 훨씬 멀리 가고 뚜렷이 갑니다. 이것을 레이저 광파를 쐈을 때는 위성통신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서로 파형에 대해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는 이 방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YTN의 어떤 광 메카트로닉스 부산대 김창석 교수님이 서로 파형에 대한 여러 개의 어떤 레이저의 전파를 쏘시고 그것을 수신하시는 구조를 가졌는데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비싼 기술인데 그걸 쓰시더라고.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노동부, 그다음에 경찰청, 그다음에 한국은행과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냈다고 그래서 지금도 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시, 인천시, 뭐 각종 지방자치단체들도 광고를 많이 내고 그래서 플라스틱 창문 같은 것들도 이게 YTN에 보도가 되고 제가 얘기랑 기존의 어떤 유리창에도 플라스틱 창을 덧붙여가지고 부속성 같은 거 털리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창을 덧붙여가지고 쉽게 깰 수 없는 구조를 유리창은 쉽게 침입할 수 있다. 그래서 플라스틱 창은 쉽게 침입할 수 없다. 일반 아파트 유리창, 사무실 유리창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런 것을 얘기했더니 YTN에 보도가 나시더라고요. 단열도 되고 그래서 내열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안팎으로 이제 플라스틱 창, 안에는 유리창, 안팎으로 플라스틱 창, 안에는 아크릴 창, 안팎으로 플라스틱 창, 그다음에 플라스틱 창 방탄필로, 플라스틱 방탄 이렇게 해서 군에서 쓸 수 있는 방탄 구조도 가져갈 수, 방탄 창 구조도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했죠. 또는 플라스틱창 필름, 플라스틱창 투명 필름, 플라스틱창 투명 필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열이 되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다음에 단열 어떤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플라스틱창에 넣어가지고 약간 열의 내열 구조를 좀 갖추고 그 내부 코팅을 가질 수 있다. 또는 약간 더 플라스틱창에 좀 단가가 센 거는 합성섬유 비투가를 90%짜리를 쓴다.
이렇게 했었고요. 안쪽에다가 이제 아파트 유리창에는 창문 구조, 작은 창문 구조에는 안쪽에다 플라스틱 그 어떤 그 문을 줘가지고 플라스틱을 해서 레일식이나 여단지식으로 해서 잠금 장치를 둬서 사실상 단열도 되면서 방범하는 방범 창구로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합성소면 나일론 비트가일 90%짜리하고 아크릴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좀 강도가 좀 센 강한 아크릴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아크릴 창의 바깥에다가 합성소면 비트가일 90%짜리나 플라스틱을 얇게 덧붙여가지고 아크릴에 좀 좀 강도가 좀 약한 것 그거를 보강하는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소섬유를 어떤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어떤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탄소섬유는 훨씬 더 강도도 좋고 또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합성섬유 나일론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그 실들 이렇게 모든 형태의 실에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염색 구조, 뭐 미술 물감, 페인트, 어떤 천이나 실을 염색하는 또는 모든 형태의 염색 구조입니다. 플라스틱에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하면은 훨씬 더 선명하게 색이 인쇄된다. 그래서 이렇게 색이 아름답다. 저도 미술할 때 그렇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거예요. 색이 틀립니다. 깔끔 세련되고.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종 뇌열 도기, 모든 형태의 어떤 도기나 어떤 그 타일 같은데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 넣어서 제작하시면 제품이 틀려지고요. 가죽, 인조 가죽이나 천연 가죽, 모든 천 구조에 혁띠, 핸드백 발 거기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플라스틱 구조, 플라스틱, 자동차 플라스틱, 자동차 이런 모든 자동차 부품들, 항공기 부품들, 선박 부품들, 모든 형태의 부품들에게 녹슬잖아요. 그래서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같이 엔진 제조할 때도 같이 넣어서 제조하시면은 엔진 같은 것도 좀 부시기 쉽죠. 그래서 좀 노화되기 쉬운데 그 제품 만들 때부터 금속 제품에 이렇게 둔다는 거죠. 플라스틱 제품에도 두고 여기서 고무 제품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염색 구조에도 그 페인트나 염색 물감에도 두면 틀리다. 도금액에도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수소 탱크나 모든 가스관에도 PVC관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겠어요. 펠리클 만들 때도 반도체에 펠리클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고 반도체 적층할 때 유로 적층할 때도 어떤 단열 구조와 어떤 절연 구조를 갖기 위해서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나 의류 방수제 이것을 써서 하면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실리콘, 내열 실리콘을 약간 덧붙여주는 곰팡이 방지 처리해서 펠리클 만들 때나 이렇게 반도체 적정할 때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적층 구조에 있어서 건물에 지압하듯이 약간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파가지고 회로를 이렇게 만드는 이런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3D 반도체에서 삼성이 있으시던데 3D 반도체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위로 올릴 때 건물의 어떤 그 외곽선에 전기가 흐르는 통로를 전기선이죠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차폐 구조 외부의 어떤 전파나 이런 열이 갈 수 없도록 차폐 구조를 동그란 파이프 형태든 어쨌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VCT 기술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쓰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이 기술이 어디서 썼었냐면 상류에서 하루로 물이 흘러나올 때 그 하류로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계단식으로 이렇게 안에 이렇게 파이프가 중간에 있고요. 계단식으로 해서 물이 다시 여기 탱크에 차고 파이프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고 이런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약간의 전기적인 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펌프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왔더니 다시 상류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반도체 3D 반도체 할 때 이 기술을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기술을 지금 삼성에서 쓰신 것 같은데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트랜지스터 기술.
트랜지스터를 면적에 제한이 있어서 크기를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 이건 A사 레이더에서 레이더 소자의 면적이 제한이 있어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래서 영상 레이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중소라는 사이즈가 틀린 소자를 둬서 전력도 틀리게 주고요. 그렇게 들어가. 조명 방식도 일반적인 조명, 자동차, 전조등뿐만 아니라 조명 방식에서도 대중소 틀리게 줘가지고 전력을 각각 틀리게 줘요. 그럼 이것은 멀리 가서 상대방의 자동차나 이렇게 붙였을 때 거기 융합빛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환하게 밝혀주는 구슬 구조를 가지고요. 이런 조명 방식은 가정용에서도 사용하거나 산업용, 또 비행체에서도 어디에서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의 사이즈가 안에 틀리고요. 레이저 광도, 어떤 레이저 식약 장치다 그러면 이렇게 거기 레이저 광이 나오는 사이즈, 빛의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틀리게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가지고 안에다가 정확히 조사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그 숫자를 몇 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양, 열의 양을 결정할 수 있다. 섬세한 가공, 그래서 거기도 대중소의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레이저 공격기에도 대중소의 개념이 들어가고요. TV 화소수, 그래서 고화질로 만들기 위해서 TV 화소수를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는 기술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트랜지스터 반도체 아니면 캐패시터의 기술도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기술이 모든 반도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다음에 카패시터 구조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또 구리회선 자체에다가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의 두툼한 부분을 만들어주면 전기가 축적이 됩니다. 이것을 캐패시터를 대신할 수 있고 이것을 전 세계 어떤 반도체에서 세계 쓰시면은 삼성이라든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코너 기술에서 어떤 정보가 이렇게 코너에 부딪혔을 때 손실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약간 두텁게 보강을 이런 식으로 해줌으로써 신호를 잘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이런 코너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다음 메모리 반도체 같은데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작은 배터리 구조를 달아가지고 플래시 메모리 하는 남. 그래서 전력이 전원이 꺼져도 그 배터리에서 전력이 계속 공급됨으로써 메모리 반도체가 플래시 메모리 되는 그런 기술 구조입니다.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약간 플래시 메모리를 조그만 거를 미니를 아주 티끌을 탑재시켜 가지고 몇 시간 동안이라도 또는 하루라도 정보를 기억하게 한다면 이것을 메모리 약점, 휘발성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그 메모리 반도체에다 낸드 플래시, 모든 플래시 메모리 구조처럼 일정 부분을 절연 구조를 갖춰준 채 거기다가 전력을 가두고 플래시 메모리화시킨 플래시 메모리 구역을 조금 줌으로써 메모리의 휘발성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같은 데는 하이닉스, 마이크론, 도시바, 또는 TSMC 전 세계 모든 반도체 업체들은 이걸 하시면 남의 기술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컴퓨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제 기술을 언급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컴퓨터에다가 그 어떤 우리가 태블릿 PC에도 전화번호를 부여해서 스마트폰 전화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러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도 전화를 부여하자. 그래서 첫째는 유선 전화. 집에 있는 거는 약간 유선으로 인터넷선으로 연결되니까 유선 전화처럼 운영하거나 또는 무선 전화. 무선 전화라면 스마트폰 번호처럼 전파를 통해서 송출신하는 구조를 데스크탑에 주는 거죠. 또는 노트북. 그래서 이걸 줘가지고 첫째는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사용한다. 거기 AM, FM 라디오를 우리가 전파를 틀린 거를 송수신하는데 하나만 수신하잖아. 그러면 그 전체를 다 수신할 수 없을까라는 겁니다. 전체를 다 수신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또 하나의 통신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수신만 아니라 송신까지 하면은 서로 다른 전파를 갖다가 여러 개를 송수신, 주파수 송수신 구조만 가지면은 그것을 이렇게 송수신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 새로운 형태의 통신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도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정보고속도로, 통신도로를 만들어서 이 데스크탑이나 기타 어떤 스마트폰, 아니 위성통신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모든 형태의 통신 장비에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YTN의 부산대 광메카트리에서 김창석 교수님이 자동차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 하면서 레이저로 이렇게
레이저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구조로 되게 깜짝 놀랐다. 되게 비싼 기술인데 이것을 제 기술이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본부,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모든 지자체,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제 기술 많이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네이버, 구글 다양한 데서 또 신세계 옥션 이런 데도 다양한 데서 제 기술을 이렇게 하나 같은데 LG 같은데 이런 데도 하나 A사례다 기술을 제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말씀 현대기아차 같은 것도 자동차의 어떤 배터리의 격벽 시스템 그래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할해 가지고 한 개는 이제 이상이 있으면 산소와 전기 차단시켜 나머지를 살리는 아니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쓰셨는지. 그래서 겨울에 사람이 하듯이 격벽 시스템 안에 집이죠 일종의 만들어서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좀 취약을 보강하고 이렇게 더우면 냉방, 추우면 난방해서 에너지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강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떤 겨울에 어떤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겨울에 이렇게 얼어가지고 이렇게 리튬이온 이동 속도가 늦으니까 전해질 통로를 배터리 안에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만 이렇게 전해질이 움직이게 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말씀드려요. 그럼 리튬 이동 속도가 빠르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전고체 배터리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흑연 배터리, 흑연 어떤 음극재 또는 어떤 양극재의 기술에 있어서 그 어떤 코커스 입자 구조, 그 입자 구조에서부터 대중서 틀리게 해서 들어가는 이 기술은 에너지 밀도를 굉장히 높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음극재다 그러면 하나의 큰 이렇게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겹, 그렇죠. 크기별로 대중서 하면 좋겠죠.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음극재를 양극재도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훨씬 에너지 밀도가 좋고요. 이와 같은 것을 그러면 일단 여기 안에 탄소봉 들어가지 않습니까? 탄소봉을 한 덩어리 큰 거 들어가자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이게 에너지 밀도가 좋아지거나 아연판 이것을 한 겹 들어가면 여러 겹으로 넣어주면은 훨씬 더 에너지 밀도가 좋다. 또는 이산화 망간 가루도 대중서 틀리게 조합하면 에너지 밀도가 좋다. 이와 같은 건전지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전지 꼭지를 하나 더 이중으로 만들어서 1층, 2층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파워가 좋아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두드러지게 그와 같은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마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전화번호를 부여하자. 첫째 유선 방식, 인터넷을 통해서 유선 방식으로 전화번호를 부여하자. 먼저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 다음에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가지고 송수신한다. 이것은 위성통신이나 제 방식이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에도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기타 통신 장비에서도요. 그 다음에 하나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격일 때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SKT 거 스마트폰 방에 10개 있으면 같은 SKT 경우에는 안 울립니까? 호출 번호가 틀리니까 울리잖아요. 상관없이. 그래서 SKT 거나 KT 거나 회사가 틀리지만 방 안에 각각 10대씩 있으면 다 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같은 전파라 그러면 서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그거를 송수신 구조로 갖는 거죠. 이와 같이 만드시면 위성통신이나 제 방식의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 통신 방식 또는 무슨 차량에 싣고 다니거나 하는 무선 TV에도 이것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선 TV 같은 데도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 안거 방식, 호출번호 방식이 되겠습니다. 삼성페이에서 비밀번호에다 이렇게 전파에다 비밀번호를 담는 이 방식을 사용하셨고요. 현관문 개폐에 쓰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네, 이것도 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배터리, 삼성그룹이나 이런 배터리 기술 구조에 속신화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들은 그 기술 구조를 발표를 안 하셨어요. 28,800개인가? 이렇게 몇백 개의 그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를 이어갖고 배터리를 만드셨는데, 제 방식이었다. 2차 전지를 종류가 뭐가 됐든, 그래서 리튬 전지도 쓸 수 있어요. 2차 전지를 가지고
수백 개나 수천 개 또는 수만 개도 가능해요. 그래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요. 각각의 전기선을 각각 다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언오프 구조로서 몇 개를 쓸지, 그래서 각각 이제 이게 배터리가 이제 이렇게 휴머노id 로봇이다 그러면 여기를 몸체다 그러면 각각 몸체의 어느 부분의 전기를 공급을 담당합니다. 담당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전력을 많이 쓸 때는 그렇죠. 다른 배터리까지 합세해서 거기다 전력을 부여를 해서 가령 속도가 높아지거나 저로 힘을 많이 쓸 때는 배터리가 10개 들어가던 것을 20개, 30개 이렇게 배터리보다 많은 배터리에서 전력을 끌어다 쓰는 이 방식을 사용하고요. 그 원통형 배터리 미니 구조로 작은 한 단위에도 그 안에도 미니 배터리, 미니 셀들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도 전선의 연결이 있고 안에도 언오프 구조로 해서 정확하게 전류 흐름을 통제하는 기술을 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앞으로 모든 것에서도 이 전력을 통제하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 같은 방식. 그때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로봇에서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어떤 정보 이동과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장소, 저장 뭐 이런 거 읽고 쓰기 아니면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고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CPU, GPU 모든 반도체나 통신칩 이런데 마더보드, 컴퓨터에서도 앞으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렇게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A사 레이더에서도 그렇고요. A사 레이더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수천 주분의 수백 주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가로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요. 그에 따라서 전 세계 어떤 맵지도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로봇 같은 데는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이렇게 그렇죠. 서로 전파 탐색 없이 서로 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택시회사 같은 데가 좋겠죠. 인터넷망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자체 전파망을 사용하든가 로봇 간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간의 어떤 공동 주파수라는 개념으로 해서 통신 구조를 가지고 동영상이나 문서, 기타 이렇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다운로드, 업로드 가능하고요. 그래서 로봇이 100대다거나 100대가 공통적으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서로 통신을 같이 하거나 그 중에 몇 대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한 대만 전달하거나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인터폰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떤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면 서로 위치를 탐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방식을 삼성하고 삼성그룹과 네이버 협업 로봇에서 쓰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 기술을 발표 안 하셨어요. 이 배터리 구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배터리 구조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로봇이나 어떤 차량이나 비행체나 기타 가전 부분에서도 지금은 충전 플러그가 하나잖아요. 충전재 것이 하나인데 그것을 2개나 3개로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또는 10개로 만들 그렇게 해서 충전을 하면은 되게 빨라지겠죠. 그 같은 충전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유선이든 무선이든 유선에서도 그렇고 무선에서도 갈 수 있다. 무선이라면 이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여러 개를 한 10개 정도, 20개 정도도 괜찮아요. 40개도 괜찮고 또는 5개 이렇게 회사별로 만들 수 있고요. 그것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가지고 송수신해서 그거를 정보를 이동하는 통신 구조로 삼거나 아니면 전파 충전 구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같은 파형이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컴퓨터 안에 스마트폰 10개 있으면 울리죠. 컴퓨터 안에 스마트폰 10대 있다. 또 200대도 있을 수 있어요. 위성통신 안에도 1000대도 들어갈 수 있고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울리게 한다는 거죠. 그 같은 방식으로 해서 정보의 통신 도로를 삼거나 또는 전파의 충전 구조로 삼을 수 있다. 또는 이 2가지 방식을 같이 동원할 수 있다. SK 특허 10개, 삼성 KT 거 10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서로 다른 파형이라도 그 안에 각각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정보를 쪼갤 때 어떤 정보를 잘게 쪼갤 때 이렇게 가지치기 방식으로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유선이든 무선 들어왔다 그러면 정보를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가지치기식으로 이렇게 정보의 통신 도로로 잘게 쪼개고요.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갰다 그러면 이게 총 10개의 도로다 그러면 그래서 한 도로마다 10개씩 보내는 거죠. 쪼개서 그때 이제 가로 세로 높이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보의 이동 경로와 저장이나 일처리하는 곳을 지정해 줍니다. 파일 하나하나에
같이 할 수 있고요. 그 파일 하나하나는 일련 번호를 탑재하거나 소비자 환경을 따라 암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킹 쉽게 할 수 없도록 그래서 해가지고 밑에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로 해서 잘게 이렇게 정보통신 도로망을 만든 밑에도 또 잘게 통신 도로. 이것이 이제 정보통신 도로망으로 생각하는데 CPU, GPU, 메모리 반도체, 모든 통신칩, 반도체와 컴퓨터, 로봇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기판에서도 이 기술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사 레이더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배터리, 이게 그 삼성그룹이 얘기하는 원통형 배터리도 이런 식으로 수많은 전선 구조를 이렇게 가지치기 방식으로 만들어서 전선 그 어떤 원통형 배터리 28,800개라 800개인가 하나하나의 전선을 다 가지게 한다는 그래서 언오프 구조로 해서 전력을 정확히 미세하게 조절하고 또는 그 작은 배터리 단위 하나 28,000개 중에 단 한 개의 배터리 안에도 이렇게 전선 구조 미니 배터리 셀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전선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도 언오프 구조로 해가지고 제가 자동차 배터리를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때 자동차 배터리를 제가 자동차 배터리 얘기를 할 때 모든 배터리 기준에는 이 기술 구조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 여기다 전기 충전소에서 이렇게 충전을 할 때 이 콘센트 방식으로 전기를 순간적으로 쪼개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현재 있는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8개나 뭐 5개 해도 돼, 10개 해도 돼, 20개도 해도 됩니다. 격벽 처리를 하고 외부 환경에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거나 냉난 방식 시스템을 쓴다 그랬죠. 현대 기아차에서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YTN에서 보도하던 제 기술입니다. 이게 이 작은 어떤 배터리 안에도 20개의 연합셀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당 200씩 전기를 공급하는데 그 중에 그러면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요. 5개 쓰면 50, 7개 쓰면 70, 8개 쓰면 80이겠죠. 이렇게 해서 전기 양을 통제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를 높일 때는 이것을 이 배터리 하나에서 쓰든지 2개 쓰든지 3개 쓰든지 여러 군데에서 공급을 받아갖고 속도 전력의 양을 가지고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변속기구 구조가 없어지는 거가 되는 거고요. 자동차가 됐든 뭐 드론 비행체든 기타의 비행체, 산업 선풍기로 얘기를 하자면 선풍기도 기어 방식이 없어지고 이게 어떤 전기 양을 가지고 통제를 해준다는 거죠. 공급 구조에서 전기를 해서 저속, 중속, 중속을 만들어내거나 자동차에서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강한 전기라도 여러 군데서 그렇게 전기가 들어오면 강한 전기가 들어오죠. 강한 전기를 수용할 수 있는 두툼한 전기선, 구리선 전기선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어떤 하나의 전기선이다. 그게 다른 전기선과는 구별하여서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의 선이 두툼하다는 거죠. 그 안에 이제 구리선이 두껍다는 뜻이겠죠. 또는 어떤 구리선을 갖다가 두터운 방식 아니면은 구리선의 두께가 동일하다면 다른데 2개 들어갈 거 여기는 8개, 10개 들어갈 거 일종의 자동차를 8차선, 10차선 늘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다 강한 전류를 들어와도 수용할 수용 구조를 가집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한 기술은 같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두께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서 주파수 방식으로 변하는 이 방식을 씁니다. 이것은 제 특유의 방식으로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라면서 구리선 두께를 틀리게 하면 이것이 전기적인 흐름이 왔다 갔다 주파수를 형성한다는 거죠. 이것은 광섬유 선 안에서도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 굵기가 틀린 광섬유를 배치를 해놓으면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동축 케이블에서도 통신 구조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터도 구동하는데 어떤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동적인 이 방식은 이렇게 어떤 중간에 중폭 구조 없이 유선 안에서 멀리 주파수 방식으로 보낼 수 있는 송전 방식이 되고요. 한전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일본의 전원 공급기 A사 레이더 같은 데도 그렇고 일반 전원 공급기 안에서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보다 강한 전기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구동할 때 매우 좋죠. 강한 출력을 낼 때. 그래서 주파수는 회사별로 이렇게 어떻게 그 데이터 실험을 통해서 이 정도의 두께를 몇 개를 썼더니 어떤 주파수가 나타나더라. 어떤 이거는 또 다른 또 이런 주파수 파형이 나오더라. 주파수 파형을 마음대로 유선 안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은 제 기술이란 A사 레이더에서 써야 됩니다. 전원 공급기에서도 쓸 수 있고요. 모터 직전에선도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전기선 안에 들어가고 모터에 감긴 구리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감깁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연구 자석을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연구 자석 들어가는 기술 구조를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같이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구리선에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해가지고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떤 회전 파워를 증폭시키는 그런 기술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반도체에서 점점 찍어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구리선 안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전기를 축적시키는 기술도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감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전축, 자동차 회전축, 드론 회전축, 배, 프로펠러 회전축, 가정용 선풍기 회전축, 모든 형태의 회전축 또는 자동차 변속기 회전축 이런 데도 대나무 매듭꽂이 마디꽂이 두툼 부분을 일부러 일정 간격으로 놓음으로써 파워를 증폭시키는 회전력이 틀려집니다. 커넥팅 노드에 들어갈 수 있고 헬리콥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방식은 쓰일 수 있는데요.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그 위로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서로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연구 자석들을 감아놓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다니면 회전하잖아요. 그러면 회전하면 전기가 자동 생산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서로 두께가 틀린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고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송전합니다. 이것은 이 방식을 그대로 풍력 발전에 물레방아식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강물을 들여서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그걸로 이제 물레방아 아시죠? 거기다 회전축 돌리면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로 들어가거나 어떤 이렇게 원통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물레방아처럼 이게 돌아가면서 거기서 동일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도 되고 그렇습니다. 풍력 발전으로 할 때는 자동차 위에다가 이렇게 다니면서 풍력 이렇게 돌아가면 그 안에서 회전축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람에서 돌아가면 그 안에도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원통형으로 원통형 아니더라도 괜찮아 사각도 괜찮습니다.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감아놓고 전기선들을 두께가 틀린 구리선들을 전기선 송전 구조로 가져주면 거기서 자동차 달리면서 풍력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태양광 발전할 때는 YTN에서 어떤 업체가 쓰시던데 그 업체는 그 기술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일단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건 내 기술이다라고 알 거예요. 태양광 패널이나 이렇게 발전할 때 태양광에서 이렇게 발전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작은 이렇게 회전축을 놔가지고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두께가 틀린 연고자들을 갖다가 놓고 태양광으로 나온 전기로 이걸 돌립니다. 그럼 이 방식에서 전기가 생산됩니다. 이것은 나노로봇에서도 들어가거나 반도체에서도 들어가서 반도체에서 그 연고자석에 힘이 닿는 때까지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웨어러블 기술에도 들어가고요. 반도체 안에 칩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전기를 생산할 때 제가 어떤 달리는 자동차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회전축에 돌아가 생산되든지 아니면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원료가 뭐가 됐든 석유가 됐든 아니면 전기로도 풍력이나 태양력 전기로 돌리든 풍력이나 태양광에서 전기를 해갖고 이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하든 아니면 이렇게 수소산소로 하든 연료가 뭐가 됐든 이게 자동차 회전축처럼 회전축을 돌려주면 이게 전기가 생산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이 10m, 20m, 40m, 100m까지도 되고 돌아갈 수 있으면 서로 그 회전축 안에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주거나 많이 두께가 틀린 연고자석들을 위에다 감아주고 송전선로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선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주면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대수를 수없이 많이 해주면 엄청 전기가 가정에서도 전기 생산할 수 있고요. 야외용으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양광이나 태양열 발전할 때 제가 이렇게 그 방식이 뭐가 됐든 간에 어떤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금속 구조가 되든 뭐가 되든 거기서 이렇게 약간 오목한 홈을 파갖고 오목골로 만들어져요. 오목한 홈들. 그럼 이제 거기다가 오목 빛이 굉장히 강하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태양광, 태양열 발전, 태양열 조리기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어떤 뭐냐면은 금속판 안에 어떤 오목한 홈들을 파주는 이 기술 구조는 열이나 냉기를 증폭하거나 빛을 증폭하는 구조를 가지는데요. 어떤 TV 광을 증폭하는 구조를 가져가지도 되고요. TV 광, 그다음에 그 광섬유에 있어서 레이저 광을 증폭하는 기술 구조라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서 방열판으로 사용하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냉장고, 뭐 이렇게 에어컨, 뭐 김치 냉장고 이런 데 쓸 수 있겠죠. 안에도 집어넣으면 열이 이렇게 냉기가 확산이 됩니다. 이 방식을 오목하게 파주면은 이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볼록하게 해가지고 자갈처럼 만들어가지고 볼록하게 만들어 자갈처럼 이제 열기나 냉기를 축적시키는 기둥 방열판으로 쓸 수도 있고 뭐 냉각판으로도 쓸 수 있죠. 방 안에 이런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방 안에다가 제가 판넬 같은 걸 해가지고 벽체를 삶자. 그래서 거기서 방에서 이렇게 어떤 에어컨 틀거나 난방을 하면은 열이 복사되는 구조를 갖자. 또는 중앙 냉난방 할 때도 이렇게 중앙 냉난방의 통로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이렇게 볼록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냉기나 열이 거기서 그걸 통해서 복사 반사가 되는 기술 구조였습니다. 방 안에 이제 벽체를 사용을 하면 그래서 거기 이제 절연 구조를 갖춰야 되겠죠. 감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그러면 이게 열기나 냉기가 복사되어서 작은 에너지로도 쉽게 차가워지거나 방안이 또는 따뜻해지거나 이 두 기술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타이밍 벨트 같은 데도 모든 산업용 벨트에도 문어 빨판처럼 해가지고 문어 빨판처럼 해서 이렇게 오목한 홈을 오래 써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보장 속에서 하면은 타이밍 벨트가 딱 잡게 문어 빨판, 오징어 빨판처럼 확 잡아당기는 이와 같은 타이밍 벨트, 자동차 타이밍 벨트 모든 벨트 구조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회전축에 따라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거기에다 원통형으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 연구자석들을 감아놓는 이 기술 구조는 자동차 제너레이터와 모든 발전기 구조에 들어갈 수 있고요. 스피커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피커 출력을 크게 만들어 줍니다. 이와 같이 만드시면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홈을 파주는 기술 구조는 축구공 접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축구공에 이렇게 접합 기술에서 이렇게 이거 붙이잖아요. 그럼 안에다가 나노 구조로 미세한 홈을 파서 너무 깊게 파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파서 그 축구공 접합, 배구공, 농구공 이렇게 접합 구조로 들어가고 인조 가죽과 천연 가죽, 기타 플라스틱 접합, 철 접합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기존의 유리창에다가 플라스틱 갖다가 어떻게 덧붙이는 나는 그때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접합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 이 기술은 제가 이거 모르는 산업상에 제가 모든 기술을 아는 게 아니라서 고무 접합 또는 각종 천을 접합하는 또 플라스틱 접합 또는 금속 접합에도 들어가죠. 비닐 접합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닐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가 제조한다 그랬죠. 그 같은 기술로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접합 구조에도 들어간다. 그동안 제가 여기 또 어떤 베어링 말씀을 드렸죠. 베어링, 볼베어링을 지구가 이렇게 어떤 태양계 주위를 비스듬히 안쪽으로 돌듯이 겉으로는 구의 형태이지만 안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게 만들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팩팩팩 돌면 훨씬 더 회전이 잘 되고요. 그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유리석용 볼베어링이나 아니면 롤러 베어링 이런 베어링 구조에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회전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이런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전거의 어떤 체인 부분에도 이렇게 만들 때부터 체인 구조에도 밑면을
밑면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고 넓게 윗면보다 만들어주면 체인이 파워가 좋게 잘 벗겨지지도 않습니다. 그와 같은 기술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뭐 전세계 체인 기술에서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에 한쪽밖에 없잖아요, 체인이. 그럼 양쪽으로 체인을 만들어 갖고 할 수는 없느냐라는 겁니다. 양쪽으로 체인 구조가 있는 자전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훨씬 파워가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홈을 파주는 기술 구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홈을 파주는 기술은 모든 형태의 유압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유압이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입니다. 액상에 밀려올 때 이 판이 밋밋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세모나든 네모나든 동그랗든 홈을 파주게 되면은 유압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푸시하는 힘이 강해지고 브레이크를 잘 잡아주는데요. 모든 어떤 유압 기술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인데요. 브레이크 패드를 이와 같이 만듭니다. 이건 자동차 원래 회전축에서 쓰던 기술인데, 자동차 회전축에서 했을 때 자동차 회전축에 이렇게 사이즈가 틀린, 이게 약간 뭐 소중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힘을 증폭시키는 회전 기술로 쓰고요. 브레이크 패드에도 이 모양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잡아집니다. 자전거 브레이커에도 들어가고요. 같은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홈을 파주는 기술 구조는 이런 드라이버, 이렇게 7번 골프채인데요. 여기다가 홈을 파주면은 장타가 납니다. 여기다 대남 매듭권 마디구조 일정 두터운 부분을 어떻게 쓰더라도 약간 무겁지 않은 구조로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힘이 증폭되어 파워가 증폭됩니다. 모든 골프채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요. 일단 산업상에 있을 때 홈을 파가지고 인위적으로 파워를 증폭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의 다리 발바닥에 이렇게 홈을 파주면은 그렇죠, 힘이 잘 전달되어서 로봇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봇의 뿐만 아니라 산업체의 모든 기계의 어떤 발바닥, 산업체 다리 부분에 밑에다가 홈을 파주면 거기다가 강한 지탱을 할 수 있고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산업상의 모든 기계의 다리 부분의 밑바닥에 그렇게 사람으로 얘기를 하자면 발바닥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홈을 좀 파주면은 코고 작업을 파주면 강하게 지탱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약간 산업상의 모든 다리 부분, 가구의 다리, 이게도 의자 다리에도 그렇고요.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일정 부분은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힘을 강하게 무게를 지탱합니다. 로봇 다리 기술에도 들어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의 다리 부분에 다른 부분과 차등하여서 전기를 틀리게 강하게 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무게를 지탱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 다리 부분에 다른 부분을 차별해서 전기를 강하게 준다는 거죠. 로봇 기술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캠페인송입니다.